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신없이 지나간 주말 뒤에 월요일 아침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복잡한 글로벌 뉴스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정확히 짚어서요. 이번 주를 대비할 명확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거냐면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시장을 그냥 통째로 뒤흔든 인텔 쇼크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거세지는 글로벌 역풍,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한번 짚어볼 거고요. 이런 혼란 속에서 돈의 흐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레이북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시장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하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바로 인텔 쇼크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7.03%. 와,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주말 사이에 인텔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17% 넘게 그냥 폭락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시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거대한 충격파, 그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 분기 실적만 보면요. 분명히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호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시장을 이렇게 공포에 빠뜨린 건 이 과거 성적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였죠. 인텔이 내놓은 다음 분기 전망치,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이 인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우려로 지금 막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칩 수요는 괜찮지만 수익성이 문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해지고 연구개발 비용은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처럼 팔아도 돈이 안 남는 그런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쇼크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주말 사이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다른 변수들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번 보시죠. 주말 사이에 정말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에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고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정성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를 보시면 이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00조 원이 훌쩍 넘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 갈등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역풍도 거센데 국내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변수들이 새롭게 또 등장했어요. 정말 킹메이커라고 불리면서 한국 정치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한 원로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정치 지형의 균형을 맞추던 어떤 구심점 하나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현 정부의 통합 인사로 주목받았던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표에 정리된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면 당연히 정부의 정책 추진력, 그러니까 국정 운영 동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히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 정책을 절대 물리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죠. 자, 이렇게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를까요? 시장은 이미 아주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대이동. 이게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시면 그냥 모든 게 설명됩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뚝 떨어졌죠. 반면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값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돈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인텔 쇼크의 여파는 당연히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도
미칠 겁니다. 피할 수 없겠죠. 다만 여기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AI 칩의 핵심 부품인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그나마 충격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전략, 월요일 아침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반도체나 부동산 관련주처럼 경기에 민감한 섹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금이나 방산주처럼 안전자산 성격이 짙은 섹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땡 하고 장이 열리면 가장 혼란스러운 첫 30분, 이때를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절대 패닉에 휩쓸리지 마세요. 침착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과도하게 떨어진 우량주가 없는지. 셋째, 만약 행동에 나선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주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인텔의 실패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실패는 아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시장이, 이 공포에 휩싸인 시장이 그 차이를 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시장 전체가 패딩에 빠질 때 진짜 펀더멘털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주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될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